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급체했을 때 증상 및 바로 효과 보는 응급처치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체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끝이 났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자, 그런데 체해서 단순하게 속이 그득한 정도가 아니라 이 급체로 가슴이 답답하고 구토까지 하며 이 정신까지 혼미해진다면 그건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급박한 응급상황입니다. 당장 119로 전화를 해야겠지만 심하게 급체했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너무 시간을 끌다가는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로 급체로 인해 매년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으로는 문성근 배우의 아버님으로 통일운동에 매진하셨던 문익환 목사님도 급체로 병원 이송 중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급체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급체했을 때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만 익혀두신다면 조금 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압과 사열로 빠르게 조치하신다면 119 요원들이 오기 전에 빠르게 정상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급체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체는 말 그대로 급하게 체했다는 것입니다. 원인으로는 과식하거나 냉한 음식 또는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자, 또한 급체는 평소 비위가 허약해서 소화력이 약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 등으로 마음이 크게 상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도 급체할 수 있습니다. 자, 급체 증상으로는 이 급체가 생기면 이 명치 부위, 검상돌기 하부죠. 이 명치가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발은 차가워집니다. 심한 경우는 기 흐름이 막혀 가슴이 심하게 답답하고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며 의식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급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실증과 허증이 있습니다. 먼저 실증으로 오는 급체의 특징과 침 처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급체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실증으로 오는 급체에 해당합니다. 이 실증은 가슴이 답답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트림을 하며 배가 심하게 아픕니다. 또한 메스꺼워하면서 토하거나 설사를 하고 심한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중안 부위는 이 배꼽하고 명치 한 2분의 1보다 조금 위쪽입니다. 이 중안 부위가 그득한데 누르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만약 간의 문제로 급체가 왔다면 그럴 때는 얼굴색이 누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변은 굳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자, 이럴 때 칩을 놓을 수만 있다면 사암침법의 위승격이 좋습니다. 자, 위승격은 위의 사기를 몰아내면서 굳어진 위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급체 종류, 허증으로 오는 급체입니다. 허증 급체의 특징과 침 처방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비위가 허약해서 생긴 급체에 해당하죠. 허증은 소화 관련 장기가 약한 것이므로 메스꺼움과 구토도 있지만 실증에 비해서 설사가 더 많습니다. 또한 얼굴색이 창백하고 권태감이 있으며 식욕이 없고 포만감이 심하며 식은땀이 나면서 손발이 찬 경우가 더 많다는 것도 실증과의 차이입니다. 허증으로 오는 급체의 가장 좋은 처방은 역시 소화기를 정상화시켜주는 비전격입니다. 자, 이번에는 급체를 치료하는 응급처방입니다. 첫 번째, 사열하는 방법입니다. 급체는 기가 막힌 것이니 무조건 체한기를 뚫어야 합니다. 심할 때는 구급혈은 손가락, 10손가락 끝에 위치한 힙선열 보이시죠? 10손가락 끝에 이 힙선열을 따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힙선열을 따도 효과가 없다면 어떡할까요? 그럴 때는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 까만 점이 보이죠? 이게 소상열입니다. 자, 엄지손가락 소상열과 그다음에 발가락인데 발가락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 어렵죠. 그래서 이 손을 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이 발이라면 이렇게 돌렸을 때 엄지발가락 여기 까만 점, 또 두 번째 발가락 여기 까만 점이 있죠. 음백혈 여텔입니다. 이렇게 음백 여텔까지 사일침이나 바늘로 찔러서
피를 내 보십시오. 잘 못 찾겠으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 3개짜리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피가 잘 나오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하게 찔러야 합니다. 만약 피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기가 그만큼 많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는 위에서부터 강하게 훑어내린 후에 사일침으로 찌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일을 한 후에는 주변을 꼭꼭 눌러서 어떻게 쓰든 피를 많이 짜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응급처방치료법, 뜸법입니다. 자, 뜸법으로도 급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자리는 바로 발바닥 상부의 둘째와 셋째 발가락. 역시 이거 발가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엄지발가락, 둘째, 셋째.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점을 찍어놨죠. 이 점 찍은 부분이 바로 이내정혈입니다. 이 이내정혈에 뜨거움이 느껴질 때까지 뜸을 하시면 됩니다. 급체했을 때 이곳에 뜸을 떠보시면 별로 뜨겁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뜸을 뜨다가 어느 순간 이내정에서 뜨거움이 느껴지면 그때가 바로 급체가 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급체에 좋은 음식은 뭐 없을까요? 있습니다. 2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체를 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생록두 가루를 구해서 2숟가락 정도를 차가운 물과 함께 마셔보십시오.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품질이 좋은 참기름을 구해서 소주잔 1컵 정도 복용해도 급체에 아주 좋은 특효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체를 치료하는 지압법입니다. 이 방법은 871나라 네이버 카페 회원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먼저 환자를 엎드리게 합니다. 그런 후에 소화기로 들어가는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흉추 5번에서 9번까지 부위를 발로 조심스럽게 밟아줍니다. 자, 발로 밟기 좀 그렇다면 이 손바닥에 체중을 실어서 흉추 5번에서 9번까지를 강하게 눌러서 지압을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소화가 심하게 되지 않을 때 뒤에 견갑골, 즉 날개죽지죠. 이 날개죽지 하단이 만나는 그 흉추 부위에 강한 통증과 압박을 아마 느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부위를 지압해 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지압법만으로 급체를 해서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는데 좋아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급체했을 때 지압과 사혈만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꼭 방송 내용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급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급체와 관련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